안녕하세요. 노원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먹과 색의 향에 취하다 단원 이야기가 있는 수목화 그리기 수행평가 이론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단원명은 먹과 색의 향에 취하다 이고요. 수행평가 제목은 이야기가 있는 수목화 그리기입니다. 조선시대 풍속화를 재해석한 현대의 풍속화를 그리는 과정과 그리고 결과를 한번 수행평가로 한번 채택했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전통 회화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 회화 재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현대 풍속화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과정은 전통 회화의 종류와 특징을 간단하게 오늘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고요. 두 번째 현대 풍속화 제작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지금 오늘 공지사항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풍속화 작품 제작하고 현대 풍속화 평가 및 자기평가서 작성하는 단계로 하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계획서 작성과 풍속화 작품 제작을 동시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통회화 이론 정리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회화 이론 정리는 정말 방대한데요. 간단하게 특징만 몇 가지만 작성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작품 위주로 설명하고요. 여러분 수행평가 위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전통회화 이론들은 선생님이 전에 온라인 클래스에 제시되었던 다양한 전통회화 파트를 통해서 학습을 미리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통회화의 특징은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표현이며 주관적인 감정을 정적으로 표현하고 그림자, 물체의 음영을 표현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선으로 표현되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 여백이 주조가 되죠. 동양회화에서는 여백에 다양한 감정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백이 중요하지 않아요. 동양회화에서는. 여백이 남아서 막 불안해하거나 사람이 초조하진 않아요. 그 여백을 통해서 다양한 공간감, 깊은 사색의 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전통회화 이론적인 두 번째, 표현 방법에 따른 종류입니다. 전통회화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로 표현 방법에 따른 이름인데요. 표현 방법에 따른 이름은 짧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묵화인데요. 물 숫자에 먹묵자, 그림 화자 써가지고 물 그리고 먹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먹을 벼루에 물을 담고 먹을 갈아가지고 먹물을 만들죠. 이 먹물 가지고 농담, 물을 섞어서 옅고 진하게 그리는 그림을 수묵화라고 해요. 그래서 먹과 물이 어떻게 섞이느냐,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깊이감과 표현을 하는 장르고요. 표현 재료가 하나예요. 먹이기 때문에 하나의 재료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게 되니까 그 하나의 재료로 색감과 테크닉과 그 다음에 깊이감과 뭐 다양한 미술적 요소로 표현하려니까 이 부분이 어렵죠. 수묵화는 정말 고도의 경지까지 올라가야지 되는 단계의 그림이에요. 되게 멋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묵 담치화는요, 이렇게 먹으로 그린 그림에 살짝 옅게 채색한다. 이게 담채, 옅은 채색을 한다라는 뜻인데요. 먹선에 이게 해를 가하지 않는 정도의 옅은 채색만을 해서 이렇게 밝고 혹은 색감을 주는 표현이 수묵 담채화입니다. 그다음 진채화는요, 말 그대로 진하게 채색, 색깔을 칠했다 이 얘기예요. 채색했다는 얘기예요. 채색화라고도 하는데요. 먹은 사용되지 않아요. 혹은 사용되더라도 아주 조금만 사용돼요. 채색 위주의 그림이고 그림이 두꺼워 보이고 불투명하고 진하죠. 한번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수묵화 보시는 작품은 안원태 작가의 산가라는 집이에요. 산가, 집가자 써가지고 산에 있는 집이란 뜻이에요. 이거 주제가 뭐겠어요? 산하고 집. 왼쪽 구석에 작게 표현되어 있죠? 조용하고 정적인 느낌이 표현되는 수묵화. 먹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서 산의 깊이감, 거리감, 집의 형태, 날씨도 이걸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습기가 많이 찬 여름날 같은 느낌이 나네요. 이런 다양한 표현 방식을, 표현 요소들을 먹한으로 그리는 그림. 이걸 수묵화라고 합니다. 물숫자, 먹목자. 그 다음 수묵 담채화는요, 먹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나뭇가지, 나무, 집 등등등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빈 부분을, 표현 부분을 이렇게 화사한 꽃 모양, 꽃의 색감을 넣고 싶다 할 때 이렇게 그 옅은 물감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 이걸 수묵 담채화라고 해요. 먹과 물감의 비율이 적정하게 서로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죠. 오용길 씨 작품의 봄의 기운이라는 작품인데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봄의 기운들을 느낄 수가 있네요. 이처럼 이렇게 수묵화들은 그림이 약간 고요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진채화인데요. 채색화, 1월 5학도 혹은 1월 5봉도라고도 하는데요. 다섯 개의 봉오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거의 사극에서 많이 보죠. 어디입니까? 임금님 뒤쪽에 있죠. 쫙 1월 5학도 병풍이 쫙 그려져 있죠. 존귀하고 근엄하신 그 왕의 뒤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해와 달, 그리고 오봉, 5가지 상징적인 산들을 제시해오고, 또 오래 사는 것들, 소나무, 뭐 거북이, 영지버섯, 바위, 뭐 이런 것들을 그려넣고, 그 다음에 출렁이는 파도들을 그려넣어서 웅장하고 강한 느낌의 진채화로 표현되어 있죠. 진채화는 이렇게 색채 위주로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는 검은 부분은 먹이 아니에요. 진한 남색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강렬한 색채를 뿜는 그림들이 있었답니다. 다 먹으로만 그린 건 아니에요. 이런 그림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죠. 물감이 비싸니까 많이 그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거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화원, 정해진 사람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비싸거든요, 물감이. 특히 파란색. 저 물감은 서역에서, 중동지방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렇게 수입하는 물감이에요. 귀해. 너무 비싸. 그래서 많이 그리지 못했죠. 먹은 하나만 있어도 막 몇백 장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에 따른 우리 전통 회화의 이름을 알아봤으면 그 가기 전에 재료 및 도구도 살짝 보고 갈게요. 표현에 따른 전통 회화의 이름 알았고요. 그 다음 전통 회화의 재료와 도구, 문방사후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외에도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문방사후의 첫 번째는 종이고요. 두 번째는 붓, 그다음 먹, 벼루, 이 4가지 친구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사랑방의 4가지 친구들, 바로 문방사후죠. 문방사후 첫 번째 붓은요, 붓끝이 날카롭고 흩어지지 않은 것, 구분 털이 없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것, 회전이 잘 되는 것, 선이 잘 그려지고 붓의 수명도 긴 것이 좋은 붓이죠. 뭐 오래오래 쓰면 좋겠죠. 붓은 주로 동물의 털을 이용해요. 담비털, 그 다음 말의 꼬리털, 쪽제비털, 쥐털, 뭐 다양한 동물의 털들을 이용해서 팽팽하게 만들기도 하고 느슨하고 부드럽게 만들기도 해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각각 필요한 붓의 형태가 다 있고 붓의 재질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맞는 붓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붓은 전통의 붓은 대체적으로 붓의 손잡이 부분, 붓대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대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죠. 종이는 한지를 말합니다. 한지 종이. 당나무를 잘게 찢어서 삶아가지고 체에 떠가지고 건조시킨 이런 한지는 가볍고 보관이 오래돼도 수명이 뭐 줄어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질기고, 그리고 다시 재생도 되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이런 특징이 많이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어요. 발색이 뭐 이게 색깔이 약간 이게 천연섬유이기 때문에 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습에는 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하거든요. 잘 찢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전통적인 재료라서 좀 탁나기도 해요. 방부제 많이 처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이게 먹하고 되게 잘 어우러져서 그림을 돋보이게 하죠. 거칠지 않고 매끄러우며 앞뒤의 구분이 명확히 되는 것, 필법이 잘 나타나는 것, 번지지 않고 발색이 좋고 먹빛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너무 얇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는 보존성을 지니는 것이 좋대요. 보관할 때는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서 벌레나 곰팡이로 인해 종이가 파손되지 않게 해야 된대요. 그리고 만져보거나 눈으로 보아서 만질만질하고 매끄러운 쪽이 겉면이고요. 안팎을 잘 가려 사용해야 먹의 농단 표현이 부드럽고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받으시면 좀 매끄러운 쪽을 만져보셔가지고 매끄러운 쪽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재료 벼루인데요. 벼루는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돌을 깎아가지고 매끄럽게 평면 약간 경사를 줘가지고 경사 아래쪽은 먹물이 고이는데 경사 위쪽은 먹을 가는 곳 이렇게 사용돼요. 보령지방, 가까운 보령지방의 석재가 또 벼루 만들기에도 좋다네요. 이 벼루는 표면은 매끄럽고 경도가 높은 것이 좋고 적당히 무거워서 먹갈 때 흔들리지 않는 게 좋아요. 또 먹을 갈 때 소리가 들리지 않고 달라붙어 미끄러지는 느낌이 나는 벼루가 좋은 벼루라고 합니다. 사용 후에는 솔로 깨끗이 닦아가지고 말려 건조시켜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번 쓸 때 먹에 찌꺼기가 걸리지 않아서 좋은 그림이나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먹은요 제일 중요하죠. 먹 없으면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 먹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재료가 소나무나 참나무나 향나무 같은 고급 목재를 불에 태우면 재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 많는데 그거 아니고요. 재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무를 불에 태우면 공기 중으로 위쪽으로 가벼운 그을음이 날아가요. 가벼운 먼지, 나무 태우는 먼지 등 그을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천장 위에 붙어요. 어느 일정한 가두어진 공간 안에서 불을 떼면 그 천장에 붙어있는 그을음을 긁어서 소나무 송진이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동물의 악교를 이용해서 이거를 굳혀요. 모양을 만들어서 굳혀 네모나게. 그게 바로 먹이에요. 악교를 믹스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형태도 고체화되고 또 먹을 갈았을 때 이 먹이 그름이 이렇게 뭉쳐져서 그림이 종이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 먹은 좀 습기 많은 데서 보관하면 안 돼요.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되고 또 이것도 너무 심하게 건조하면 또 갈라져요. 적당한 온도에서 보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물기를 깨끗이 제거한 후에 건조시킨 후에 매끄러운 한지나 뭐 천에다가 덮어서 약간 그늘지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말려는 좋습니다. 이 먹 하나 사면은 거의 그림만 그린다면은 한 10년도 쓰는 것 같아요. 먹은 그렇게 중요한 포연 도구인데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요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좋은 먹 하나 사서 오래 쓰는 게 좋습니다. 쓰다 남은 먹물은 물을 넣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려요. 왜냐면 악교 성분 때문에 곰팡이가 슬어요. 그래서 먹물을 사용하고 나서는 그때 쓰고 그때 버려야 합니다.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회화의 종류 다른 이름 또 알아볼게요. 아까는 표현 방법이면 이건 주제에 따른 이름이에요. 첫 번째는 산수화. 산수 말 그대로 풍경을 그린 거예요. 자연의 풍경을 그리는 그림이고 인물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초상이나 신선, 영정의 그림 등을 인물화로 표현하고요. 화조화 꽃과 새, 꽃화자, 새조자 써서 꽃과 새가 주제인 그림을 화조화라고 하고 영모화 새나 짐승같이 털이 있는 아이들을 소재로 하여 그린 그림을 영모화. 초충도 신사임당님이 대표적이죠. 풀벌레를 소재로 그리고 풍속화 오늘 이게 알아야 될 건데 그 시대의 생활상이나 풍속을 그리는 그림 등을 바로 풍속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명절지화 꽃, 책, 그릇 등의 정물을 그리는 그림 주로 남자들의 서재에 있는 도구들, 정물들을 많이 그립니다. 문인화는 전문 직업 화가가 그린 그림과 구별해서 아니란 뜻이야. 문인들, 양반들이 여가 시간에 취미생활로 그리는 그림이나 정신수양용 그림을 문인화라고 해요. 주로 먹을 많이 사용해. 그 다음에 민화는요. 꽃과 새, 호랑이, 산수 등등등의 내용을 그림으로 다루고 아름답고 진한 채색으로 그려져. 그리고 이름이 없는 작가들이 많이 그려. 화려하고 그냥 강력한 인상을 줘서 한눈에 그 그림이 딱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교훈이나 전달 방식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민화예요. 오늘 이 중에서 우리 전통회화의 종류 중에서 풍속화를 해볼 거예요. 풍속화, 그 다음 표현 방법에서는 수묵담채화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풍속화, 수묵담채화 그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요. 주제는 그 시대의 생활상이나 풍속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생활상이나 풍속을 그리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풍속화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현대 풍속화 작품 한번 볼까요? 김현정 작가의 내송 시리즈인데요. 되게 유명한 작가죠. 20대 서울대학교를 나왔어. 그리고
다양한 여자들의 내숭을 그림으로 예쁘게 그려요. 그림이 예뻐서 또 잘 팔려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죠, 요즘에. 예, 여자들이 겉에서는 아름답게 치장하고 막 명품백 들고 다니지만 막 가방 속도 정리 안 되고 집에 와서는 저렇게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 먹는다. 내숭 떤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내숭 시리즈. 예, CF에도 많이 사용돼서 아주 유명하고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신선미 작가의 개미요정 시리즈입니다. 신선미 작가도 아까 김현정 작가하고 비슷한데요. 예, 주인공들이 약간 한복을 입고 있어서 예, 느낌이 더 풍속화스럽죠. 개미요정이라는 것은 아이와 고양이한테만 보이는 요정이래요. 아주 작은 인간 모양을 하고 있는 요정인데요. 이 요정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심심하지 않게 재밌게 활동한다라는 그런 설화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 공간 안에서, 현대의 공간 안에서 다양한 개미 요정들이 바삐 움직이는 재미있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어린아이니까 개미 요정이 보이나 봐요. 여기 신선미 작가 잘한 작품에서 어른들은 개미 요정이 보이지 않아요. 고양이하고 어린아이만 보인대요. 그 다음 연세희 작가의 탑골공원에서라는 작품이에요. 먹으로 선을 따고 채색을 해서 마무리했는데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는 그 탑골공원에서 축 처지고 힘들어하시는 요즘 노인분들의 모습을 담채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김호석 작가의 느낌이라는 작품인데요. 예, 아주 실감나죠? 예, 귀지를 파는데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여서 그 꼬마 남자의 귓속을 막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이 너무 재밌습니다. 얼굴 부분은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고요. 옷 부분은 간단하게 수묵으로 표현을 해서 한 작품입니다. 현대풍속 학생 작품 볼게요. 뛰어라는 작품입니다. 1학년 15반 학생인가봐요. 얼마나 속색이었고 이렇게 막 말을 안 들었으면 선생님이 손가락이 튀어나오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선생님, 뛰는 아이들. 정이 찼네요. 잠깐 종소리 듣고 가실게요. 네, 현대 풍속화 작품으로 뛰어라는 작품인데요. 긴박하고 스릴 넘치는 순간의 장면을 아주 재밌게 묘사했습니다. 온통 먹으로만 그렸죠. 이거 수묵화죠. 찰칵이라는 작품도 아이들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장면을 되게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 기계적으로 약간 엽기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야 될까? 눈이 너무 크네요. 예, 재밌고 발랄한 청소년들의 모습을 예쁘게 표현했어요. 수묵화로. 이제 우리는 이야기가 있는 수묵화를 제작할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순서로 할 것이냐면 주제를 정할 겁니다. 일상 속 경험들을 떠올리며 구상을 하는데 가정이나 학교에서 소소한 추억들이나 애정이 담긴 사물, 사람들의 장면들을 생각하며 간략한 구상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스케치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하죠. 그리고 나서 화선지에 연필로 스케치했던 내용을 흐린 선으로 위치를 잡고 구체화시켜서 스케치한 후에 그 선을 따라서 먹선으로 형태를 떠내는 거예요. 그리고 채색 도구로 옅게 담채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어울리는 글을 써주시고 이건 선택. 그다음 마무리로 작가 사인, 낙관이나 초형인으로 작가 사인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 그려도 되고 이것도 선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작을 할 건데요. 평가 기준은요. 전통회화의 종류 특징을 기반으로 현대 풍속화 제작 계획서를 작성했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통회화 재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먹의 표현과 채색 올바르게 표현하였는지, 그리고 현대 풍속화라는 주제에 맞게 생활 속의 즐거움과 소통을 표현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수묵화 평가 점수는 35점에서 14점까지 부여됩니다. 마지막 수행평가입니다. 여러분 다음 차시 동영상 학습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8월 5일날 우리 수행평가 1시간에 걸쳐서 마무리하고 끝내니까요. 준비를 꼭 해오셔야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동영상 꼭 보시고 집에서 간단한 스케치 해오시기 바래요. 공지사항란에 올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에 학교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